또 조건. 자, 이번에는 이거 볼까요? 또 다른 조건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거 해볼까요? 이번에는 지역이 서울이거나 경기인 사용자의 유저 아이디, 네임, ADDR 조회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이제는 컬럼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셀렉트, 뭐, 유저 아이디, 그 다음, 네임, ADDR. 그 다음, from, 유저 테이블. 그쵸? 여기까지는 이제 자동적으로 생각이 나야 됩니다. 얘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SQL 쿼리는 반복적인 연습을 해야 돼요. 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랑 실제로 우리가 코드를 실행했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막 연습을 하다 보면 키보드에 S를 누르는 순간 셀렉트가 튀어나올 정도로 자동적으로 셀렉트가 세집니다. 나도 검색할 때 얘는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여기 어디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저 ID 누르는데 ID 칸에 셀렉트 이렇게 아무 생각 하도 엄청 많이 하다 보면 그렇게 자동적으로 그래도 돼요. 아이디가 MY로 시작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도 모르게 MY로 시작된 아이디야. 근데 나 혼자 MySQL -new 이거 찍고 있어. 그럼 맨날 할 때마다 왜 이러고 있냐 안 되지? 아이디가 잘 되는 엉뚱하게 컬이 무조건 그 정도가 돼야 돼. 그 정도로 돼야 돼요. 응? 자동으로 딱 튀어나올 정도가 돼야 됩니다. 자, 조건이 있네요. where 뭐냐면 ADDR이 서울이거나 그죠? 서울이거나는 뭐 OR 조건입니다. 그죠? 서울이거나 경기. 지금 얘는 AND 조건일 수가 없죠. 그죠? ADDR은 하나만 있으니까 AND 조건이 아니고 OR 조건이요. 서울에 살거나 경기도에 사는 사람 줘야 할 거다. 이 말이 그러면 OR ADDR이 경기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해당 사용자의 사용자 아이디와 이름과 지역을 줘야 보겠다. 그 얘기예요. 유저 아이디, 네임, ADDR 조건은 ADDR 지역이 서울이거나 또는 경기도에 사는 사람의 정보를 한번 줘야 보겠습니다. 세미콜론. 그랬더니 총 6명 나오네요. 바비킴 서울, 조관우 조용필 경기도, 나머지 서울. 조회가 되죠? 조회가 됩니다. 그게 조건도 크게 안 어렵죠? 그죠? 조건이 여러 개이면 뭐 엔드 하고 OR 조건도 마찬가지로 OR 연결하면 됩니다. 앞에 우리가 문법의 언어에서 비교와 조건 구분을 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꼴 중에서 이게 있습니다. 이 꼴 중에 like가 있어요. like 얘를 먼저 봅시다. like 구문. 자, 이 꼴인데 like는 like 다음에 컬럼명. 이 꼴은 원래 일치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이승기 하면 네임하고 이승기가 완전히 일치를 해야 된다. 그죠? 이름이 이승기인 거.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색할 때 이름 검색할 때 생각해보면 이승기 말고 이런 경우에 있어요. 성이 이씨인 사람 검색해볼까? 그렇죠? 성이 김씨인 사람 검색해볼까? 이런 조건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용하는 게 like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like는 where 만약에 where 조건절에 like 이름이 이런 경우에 있어요. 제가 만약에 김씨인 사람 찾고 있을 거예요. 성이 김씨인 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김 뒤에 나오는 건 성 앞에는 성이 김인데 이름이 김으로 시작하는데 뒤에는 뭐가 나올지 모르죠. 그건 %로 채웠습니다. 그러면 해당 문자가 시작되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꼴이 아니에요. 이 꼴은 모든 문자가 다 일치가 돼야 되는데 얘는 특정한 문자가 일치되는 걸 찾는 게 like 구문입니다. 자, 그러면 성이 김씨인 사람 찾아볼까요? 그러면 select 별표 from user tree where name이 sorry 이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컬럼명 like 이꼴 대신에 쓰는 거니까 컬럼명 like 하고 뭐가
대체될 문자로 퍼센트를 적어주면 됩니다. name이 like 김으로 시작되는 사람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이름이 김으로 시작되는 사용자의 모든 정보를 다 조회해준다. 그 얘기예요. 이름이 김으로 시작되는 사람. 잘 봅시다. 김씨 있는지. 자, 그러면 두 명이네요. 김범수랑 김경호랑. 그렇죠? 이름이 김으로 시작하는 사용자의 전체 정보를 지금 조회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like가 이름을 좀 보면 중간에 뭔가 그러면 끝에 자리를 찾을 수도 있죠. 끝에가 끝에 우로 끝난 사람 찾아볼까요? 이름이 우로 끝나는 사람. 이번에는 이름이 우로 끝나는 사용자의 정보. 그러면 똑같이 셀렉트 where 그렇죠? name 이번에는 like 우로 끝납니다. 그러면 앞에는 뭔지 모르고 뒤에가 우예요.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돼요. 그러면 끝나기만 우로 끝나면 돼요. 앞에 퍼센트의 의미는 앞에 글자가 오는 것도 있고 글자가 안 와도 되고 글자가 몇 글자인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응? 안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앞에가 세 글자인지 네 글자인지 아니면 없을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 대신에 마지막이 우가 되는 걸 다 찾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이 우가 되는 사용자가 있는지 봅시다. 그러면 조간우 한 사람 있죠? 조간우. 그럼 이번에는 이름에 어떤 글자 찾지? 공통되어 있는 게 없나? 이름에 기, 시, 신, 지, 용, 경. 뭐가 좀 경이 있네. 경이 있습니다. 경. 자, 이름에 경이 들어가는 거. 경이 들어간 사용자의 정보. 경이 위치는 어딘지 모르지만 그냥 이름에 앞에 경이오든 중간에 경이오든 뒤에 경이오든 뭐 경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거 찾을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이렇게 유저 TV에 where name like 뭐 이건 이렇게 써요. 퍼센트 그다음 찾을 글자 이렇게 그러면 퍼센트는 뭐가 퍼센트 양 사이드에 다 글자가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중간에 경이 올 수도 있고 또는 앞에가 경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퍼센트는 의미가 문자열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앞쪽이 엿붙이면 뭐 경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경 뭐 이럴 수도 있고 또는 이쪽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럼 뭐 무슨 경으로 끝나는 사람 또는 가운데가 경이 들어가도 되고 그러니까 경하고 양쪽이 퍼센트면 어떤 글자든 경자가 들어가는 건 다 찾아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응? 그게 위치가 처음이든 가운데든 끝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봅시다. 경이 들어가 있는 사람. 그러면 있네요. 분명이네요. 자, 김경호는 중간에 경이 들어가 있고 성시경은 마지막에 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찾아주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페 이런 데 게시판에 글을 검색하면 뭐 제목이나 내용에 모든 그 글자가 들어가면 다 검색해 주죠. 그렇죠? 응? 시작을 그거랑 일치하는 거 검색해 주는 게 아닙니다. 뭐 그 내용에 해당 단어가 만약에 마이스퀘어 이렇게 쳐볼까요? 그 검색을 하면 뭐 지금처럼 제목 중간에 마이스퀘어 뭐 이런 게 들어간 게 있어요. 지금 SQL만 이렇게 검색해보면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 또는 뭐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들 SQL이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을 다 찾아준다 이 말이야. 그거는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했다 이 말입니다.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건 싹 다 찾아준다 이 말. 우리가 일반적인
단어 검색은 이런 형태죠. 그렇죠? 1차 있는 걸 딱 그것만 있는 걸 찾아주는 게 아니고 해당 내용에 제목이나 글에 해당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건 다 찾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이 더 많이 쓰이는 형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like 구문이요. like 구문. 자, 기본적인 조건문, 조건문. 그 다음에 만약에 컬럼이 우리가 아까 엔드 조건이 있었죠. 엔드. 그죠? 엔드. 그게 계속 만약에 컬럼이 여러 개면 계속되는 조건이 무조건 엔드 조건이면 뭐 select people from user tb에 where 컬럼명 그죠? 그 다음 equal이든 비교구문 엔드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럴 때에 조금 간단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between이에요. between은 일반적으로 해당 컬럼의 데이터가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연속적인 값을 이용할 때 보통 between and 구문을 사용해요. 그러면 아까 예를 들면 키가 170 이상이고 180 이하인 사용자일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and 구문을 사용했었죠. 왜요? height가 170 이상이고 height가 180 이하일 때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죠? and 구문을 연결했는데 그걸 between으로 쓰면 뭐 select 별표 from user tb 여기까지 같아요. where 키 컬럼명 뽑으세요. 컬럼명 between 값 이렇게 컬럼명 뭐 키 height between 170 170 이러면 위에 있는 키가 170 이상이고 180 이하인 이 구문하고 얘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도 쓸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컬럼명 between 값 and 값 이렇게 한다고요. 그게 조건이 and 구문이 그렇죠? 그러면 얘가 실행을 해보면 그렇게도 쓴다 이 말이에요. between 그렇죠? 그러면 키가 120 이상이고 180 이하인 사용자의 모든 컬럼을 조회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6부터 170부터 시작해서 어디 127까지 조회해주고 있네요. 그게 between and 구문이에요. between and 구문. 그러면 요거랑 또 and면 or도 있겠죠. or은 in 구문이 있습니다. in 구문. or. 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or 조건은 이제 수치가 연속적인 수치가 아니고 뭔가 일반적으로는 이산적인 거.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그냥 범주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이 써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만약에 지역이 서울이거나 경기인 거 그거 있었죠? 지역이 서울이거나 경기 여기 지역이 경기이거나 서울인 걸 줘야 한다. 이걸 인구문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똑같으니까 ADDR 여기까지 같아요. 그 다음에 뭐 in 서울 또는 경기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이 해당 컬럼에 5월 연산자를 이용한다 이 말입니다. 값 이래 놓으면 서울이거나 경기이거나 또는 다른 지역이거나 등등 할 때 그러면 심표로 구분해서 각각 값들을 쭉 나열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그래서 ADDR 서울, OR ADDR 경기 이걸 in 구문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훨씬 간단하죠. in하고 그렇죠? 컬럼명 한 번만 쓰면 되니까. 이꼴 값 OR 이꼴 값 OR 이렇게 하는 것보다 컬럼명 in하고 값 얘가 더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면 얘가 이제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 그 얘기예요. 서울이거나 경기이거나 그 다음 자 그러면 그게 우리가 비교금리 앞에 문법할 때 했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 문법을 보겠습니다. 셀렉트 서클 나중에 자 오토바이라는 컬럼 구문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얘는 정렬이에요. 정렬 정렬
order by 컬럼명 ASC는 얘는 오름차순 정렬, DESC는 내림차순 정렬입니다. 내림차순. 얘는 결과가 뭐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순서만 바뀌는 거예요. 순서가, 출력 순서가 바뀝니다. 출력 순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기본적인 코드는 어떤 정렬 순서냐면 지금 현재 순서는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순서는 user ID ABC 순서예요. 기본적인 거. user ID 오름차순 순서입니다. 오름차순이란 말은 낮은 값에서 큰 값으로 정렬되는 게 오름차순이고 반대는 내림차순이죠. 그러면 뭐 영문은 A, B, C, D부터 시작해서 G까지 정렬되는 게 오름차순이에요. 반대는 D에서부터 A까지로 정렬하는 게 내림차순이고 한글은 기흥, 니은 순서가 오름차순입니다. 그 다음에 숫자는 작은 것부터 큰 걸로 정렬되는 게 오름차순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유저 아이디 오름차순 정렬입니다. 유저 아이디가 지금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뭐 ABC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 보면 B부터 Y까지 그러니까 영어 사전에 있는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사전이라니까 저기 요즘은 뭐 검색하면 나오니까 영어 사전 순서가 무슨 순서인지 모르지. 저기 아날로그 방식으로 그 영어사전 두꺼운 거 이렇게 ABC 순서대로 다 찾았으니까 무슨 순서 그래서 사전 순서다 하면 무슨 말인지 아는데 요즘 애들은 사전 순서가 무슨 순서인지를 모르니까 그걸 모른다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도 모른다대. 디지털화 되어 있어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렇게 설명해 줘도 모르는 설명 방식은 이제 바꿔야 돼. 시대가 변함으로 인해서. 자, 그런데 이 유저 아이디 순으로 왜 정렬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아까 컬럼의 구조를 보면 유저 아이디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컬럼 구조를 봤을 때 show columns from user DB를 했을 때 자, 유저 아이디의 키가 PRI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것만. 다른 건 안 되어 있는데 자, PRI란 말은 이 이름이 프라이머리 키라고 합니다. 프라이머리 키는 기본 키라고 해요. 기본 키의 용도는 뭐냐면 해당 테이블에서 데이터들을 구분할 수 있는 컬럼을 기본 키라고 해요. 구분하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구분할 수 있는 값이 한 게 있다. 이름은 구분이 안 됩니다. 동명이인이 있으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는 값이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주민등록번호. 왜냐? 사람마다 주민등록번호가 다 다릅니다. 응? 다 달라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번호로 대한민국에 사는 전부를 다 구분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저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는 건 뭐 유저 아이디 이 말이에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컬럼을 기본키 프라이머리 키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네임은 안 됩니다. 네임은 등록 가능하죠. 그렇죠? 데이터를 등록하는데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출생연도도 안 돼요. 같은 해에 태어나 있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억도 안 되고 전화번호는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연락처가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본키를 연락처를 사용을 잘 안 합니다. 연락처. 뭐 만약에 연락처를 우리가 갈수록 회원가입을 받을 때에 회원의 정보를 받을 때에 요즘에 데이터를 간소화시키죠. 옛날에는 쓸데없는 것까지 다 받았는데 요즘에는 그냥 기본 뭐 이름, 연락처 이런 정도만 받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에 연락처가 기본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구분해서 기본적으로 핸드폰 번호가 동일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걸로 구분하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테이블에서는 지금 뭐 유저 아이디로 구분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컬럼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동일한 값이 등록되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테이블에 레코드를 각각 구분할 수 있는 건 지금 현재로서는 유저 아이디. 그래서 그걸 기본키라 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select 별표 from 했을 때의 순서는 기본키의 오름차순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본키가 유저 아이디 때문에 유저 아이디 오름차순으로 정리해서 정렬되어서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유저 아이디 말고 이름으로 정렬해서 보고 싶어요.
그 경우 있어요. 응? 그래서 그 정렬 순서를 바꿔주는 게 오더바이다 이 말이에요. 오더바이. 자, 그러면 오더바이가 들어가는 건 복근절 뒤에 들어갑니다. 맨 마지막 순서예요. select 별표 from where 어쩌고저쩌고 마지막에 복근까지 해서 다 검사한 다음에 검색한 결과를 우리가 순서를 바꾼다 이 말입니다. 왜냐? 결과물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뭐 순서만 바꾸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말 그대로 이름을 오름타순으로 정렬해 볼까요? 이름을 오름타순 정렬. 자, 다 출력하겠습니다. 별표 from user dbl. 조건은 없고 그냥 이 상태에서 오더바이만 하겠습니다. 오더바이. 자, 이름이니까 name 오름차순 정렬. 이렇다 이 말. name 오름차순 정렬. 반대는 DESC 하면 됩니다. DESC. 그러면 거꾸로 정렬이 되겠죠. 자, 이름을 오름차순 정렬. 어디까지 갔나? 응? 커서가 어디까지 갔나? 봅시다. 자, 그랬더니 자, 위에 그냥 select 별표 from 해서 user ID 정렬과 방금 전에 정렬 순서를 바꿔서 오토바이 name 정렬로 바꿨을 때 결과 비교해 보세요. 결과는 10개가 동일한데 뭐 순서가 바뀌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나라 name이 한글이니까 한글 기억 니은 순서로 지금 정렬이 돼서 그러니까 결과는 동일하죠. 10개 10개. 근데 뭐 화면에 보여지는 순서가 다를 뿐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오름차순 정렬. 오토바이 만약에 컬럼이 겹친다. 그러면 혼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역을 오름차순 정렬해 볼까요? 지역 이름을. 그러면 select 별표 from 다음에 ADDR, ASC 이럴 수 있죠. 그렇죠? 지역 순으로 내가 뭐 정렬해서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지역 순으로 오름차순 정렬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지역 순으로 오름차순을 정렬했더니 경기, 경남, 경북, 서울, 전남 이렇게 지역 순으로 오름차순 정렬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역 순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했을 때 이 서울 같은 경우로 여러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 지역별로 오름차순 쟀는데 이거 여러 개가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 안에서 또 정렬을 다시 하고 싶어요. 서울 안에서 요거 나머지 말고 그래서 뭐 처음에 1순위는 지역 순으로 정렬하고 만약에 지역이 중복되면 그 다음에 또 정렬할 순위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지역으로 정렬하고 지역을 오름차순 정렬하고 그 다음 같은 지역에서는 이름 오름차순 정렬 이름 내림차순 정렬 해봅시다. 바꿔서 이제는 내림차순 정렬 그 두 개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는 맨 처음에 건 1순위는 지역 오름차순 정렬입니다. 그 다음에는 쉼표 만약에 같은 지역에서는 그 다음에 정렬할 건 순서는 이름을 정렬할 겁니다. 네임을 뭘로? 내림차순으로 DESC 이렇게 그러니까 정렬도 후순위를 둬가지고 정렬을 할 수가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뭐 컬럼 ASC, ESC 또는 또 컬럼 ESC 이렇게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면 항상 구분하는 기호는 쉼표예요. 쉼표. 우리가 컬럼을 지정해서 줘야 할 때도 쉼표로 구분했죠. 여러 개는 항상 쉼표로 구분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러면 우선 처음은 ADDR 지역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경기가 2명이죠. 그렇죠? 경기가 2명일 때는 그 다음에는 순서를 뭐 여기는 조관우 조용필 이렇게 돼 있죠. 경기가 2명이에요. 그러면 조관우 조용필 되어 있는데 여기는 두 번째에 정렬할 순서는 name이 DES입니다. 이름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주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렬할 건 name이 내림차순이니까 조용필이가 먼저 오고 조관우가 뒤에 오는 거예요. 서울 아까 봅시다. 서울. 자, 서울은 총 4명인데 서울이 4명이 임재범, 이승기, 성시경, 바비킴이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돼 있죠. 그죠? 한글 내림차순. 그러니까 첫
데이터 정렬이 결과가 중복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후순위로 정렬할 순서도 또 지정해 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처음은 기억, 두 번째는 이름, 내림차순. 결과는 변화가 없습니다. 뭐 사용자의 화면에 보여지는 순서가 지금 다를 뿐이에요. 결과는 똑같아요. 그게 order by 구문입니다. 맨 마지막에 쓰는 거예요. 맨 마지막 조건절 다음에 이제 조건절 추가해서 정렬을 해볼까요? 조건절 추가해서 그러면 봅시다. 출생연도가 출생연도가 1970 이상인 사용자의 유저 아이디 네임 그 다음 출생연도 VIRTH year을 줘야 하고 결과는 뭐 출생연도 birth year 오름차순 정렬 이렇게 해봅시다. 출생연도가 1970년 이상인 사용자의 이번에는 아이디 이름 출생연도만 화면에 출력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 한 다음에 정렬은 birth year 오름차순 정렬할 거예요. 자 봅시다. select 출력할 거 뭐냐면 user ID name IRTH year from user table 조건이 있네요. 그렇죠? 뭐 birth BIRTH year가 1970인 자 그래 놓고 뭐 order by VIRTH year가 ASC 이렇게 하겠습니다. 갈수록 뭐가 살이 붙어나요? 응? 지금 현재 기본할 때 구조를 잘 익혀놔야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는 이제 살이 계속 붙어서 실제 실무에 가보면 해당 컬리문만 몇 줄 되는 막 500줄, 1000줄 되는 게 있어요. 응? 뭐 회계 같은 거 뭐 이런 거 줘야 할 때, 뭐 일괄 처리 이런 거 하다 보면 뭐 내용이 많으니까 지금 기본 할 때 잘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뒤에 가서 막 헷갈립니다. 자, 줘야 할 건 유저 아이디와 네임하고 벌스 이어예요. 자, 조건은 벌스 이어가 1970년 이상인 거. 그렇죠? 그러면 다 줘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 순서는 벌스 이어 출생연도 오름차순 정렬할 거다. 그 얘기야. 오름차순 정렬. 봅시다. 돼 있는데. 돼 있는데. 자, 봅시다. 70년 이상인 거, 70년생 이후가 총 6명인데, 그걸 다시 정렬은 벌스 이어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돼 있죠. 1971부터 시작해서 1987까지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게 오더바이 정렬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정렬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distinct라는 구문이 있습니다. distinct는 우리가 특정한 컬럼을 줘야 하고 싶을 때 그럴 때에 뭐 중복되는 게 있죠. 중복되는 거. 그러면 내가 이 테이블에서 사용자의 ADDR 주소가 과연 어떤 주소들이 등록되어 있는지 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 그냥 select 별표 from select ADDR from user TBL 이래 버리면 ADDR에 중복된 값이 많습니다. 그렇죠? 경기도에 등록된 사람 여러 명, 서울에 등록된.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건 누가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주소가 어떤 주소들이 등록되어 있는가 그걸 보겠다 이 말이야. 확인만 하고 싶어요. 주소가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그럴 때에는 뭐 이러면 중복된 걸 다 걸러주고 한 개씩만 출력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확인차 할 때 내가 주소가 뭐 있는지 보고 싶다 또는 출생연도가 뭐가 있는지 보고 싶다 그런 거 확인차 할 때 디스팅트다 이 말이야. 디스팅트. 중복된 걸 한 개씩만 보여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ADDR이 중복이 되니까 중복된 거 걸러서 보여준다 이 말이야. 그래 놓고 order by ADDR 하면 ADDR을 뭐 오름차순 정렬하겠다 이 말입니다. order by ADDR 하고 원래는 ASC가 들어가야 돼요. ASC. 응?
그런데 ASC를 생략하면 ASC를 생략하고 기본 오토바이 컬럼명 이러면 기본이 오름차순 정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ASC는 생략할 때가 있습니다. 디폴트 값이 오름차순 정렬. 그래서 컬럼명만 적어놓기도 합니다. 근데 처음에 할 때 그냥 ASC 하세요. 헷갈리니까. 자, 이러면 뭐 원래는 데이터가 우리가 사용자 등록 데이터가 총 10개였죠. 그런데 그 중에서 ADDR만 출력하는데 뭐 중복된 거 싹 제거하고 한 개씩만 출력하겠다 이 말이에요. 유니크한 것만 출력하겠다. 그겁니다. 그게 디스팅트예요. 근데 이건 실제적으로 전체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고 특정 컬럼에 등록되어 있는 컬럼 유형을 이제 확인하고자 할 때 그때는 디스팅트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리미트. 리미트는 개수를 제한할 때 사용하는 게 리미트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그냥 셀렉트 별표 프롬 하면 전체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화면에 출력해주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테스트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10개인데 만약에 데이터가 우리가 저번에 인공지능 할 때처럼 한 6만 개 된다. 그렇죠? 그래 놓고 모르고 셀렉트 별표 프롬 해버리면 6만 개의 데이터가 다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번거롭죠. 그래서 한 페이지에 한 번에 몇 개씩 끊어서 출력해주는 게 리미트예요. 리미트. 그 리미트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우리가 게시판에 글들 있죠. 보통 보면 카페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게시판에 보면 이거 있죠. 지금 현재 1페이지, 2페이지 나눠져 있죠. 이게 전체가 아마 한 2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페이지에. 그러면 1페이지는 한 페이지에 20개 끊어서 보여주고 2페이지 또 그 다음 내용 20개씩 끊어주고 지금 나눠서 보여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페이지 단위로. 그죠? 지금 한 페이지에 20개 또는 30개씩 나눠서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보여줄 때 쓰이는 게 뭐 리미트다 이 말이에요. 일부분을 제한해서 데이터를 출력해 줍니다. 왜냐면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한 번에 모르고 별별 프로그램 해버렸는데 누적된 데이터가 많았을 때 서버가 처리하는 게 잘못하면 서버가 뻗어요. 그러면 나 혼자만 또 조회하면 모르는데 내가 만든 시스템이 인기가 많아서 접속자가 순간 접속자가 많아요. 여러 명이 동시에 셀렉트 별표면서 6만 개 데이터를 다 읽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버가 뻗는데 이 말이에요. 응? 시스템이. 그래서 리미트해서 제한해서 출력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리미트는 숫자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 행부터 몇 개 가지고 올 것인가 그 얘기야. 그러면 원래 셀렉터 별표 프롬 유저 TBL 이렇게 가지고 오죠. 자 처음에 5개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10개니까 5개 5개씩 나눠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5개 만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자 유저 TBL 리미트 자, 첫 번째 인수값은 시작행입니다. 자, 처음부터면 0부터죠? 몇 개? 5개. 가지고 오겠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0부터 5개. 항상 뭔가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할 때 언어도 뭐든 뭔가 시작은 항상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시작이 1이지만 IT 관련된 뭔가 처리할 때는 기본적으로 시작이 0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0 이러면 첫 번째 행부터 시작해서 5개 가지고 온다. 이 말 리미트 0, 5 이러면. 그러면 봅시다. 아까 전체는 요거였죠. 뭐 전체 데이터. 는 총 10개였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5개 가져와 볼까요? 자, 아이고. 자, 처음 데이터부터 5개 하면 뭐 위에서 첫 번째 데이터가 원래 데이터가 바비킴부터 시작해서 윤종신까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부터 5개는 바비킴부터 시작해서 어디? 한, 둘, 셋, 넷, 다섯. 김범수까지. 그렇죠? 그래서 리밋 0, 5 하면 바비킴부터 시작해서 김범수까지예요. 그럼 그 두 번째 나머지 5개는 두 번째 나머지 5개는 뭐 5부터 시작해서 또 5개. 그렇죠? 5부터 시작해서 5개. 5개씩 들고 올 거니까.
그러면 5부터 시작해서 5개. 앞에가 0이 아니고 이 문제는 5입니다. 실제로는 6번째 데이터죠. 시작행이 0이니까 5란 말은 6번째에 있는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또 5개 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김경호부터 윤종신까지 데이터를 나눠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리미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컨텐츠, 게시판 컨텐츠 같은데 페이징 할 때, 그렇죠? 쌓인다,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어디 갔는데 테이블 나한테 사용자 계정 주고 아이디 비밀번호 주고 접속을 했어요. 그래서 유저 해서 데이터베이스 명 쓰고 그다음 쇼 테이블에서 테이블에 뭐가 있는지 보죠. 그래놓고 또 아까 뭐 내가 사용할 테이블이 있으면 쇼 컬럼스 테이블 명해서 테이블의 구조를 살핀 다음에 항상 select 별표 from user table 뭐 한 테이블이 있으면 select 별표 from user table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왜? 테이블에 레코드가 몇 개 있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그죠? 지금은 우리가 테스트하는 용도니까 어차피 데이터가 몇 개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데이터가 많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리미트 해서 뭐 상위 뭐 몇 개만 출력해 보는 게 실제로는 원래 원칙이에요. 그죠? 응? 우리 저번에 인공지능 할 때도 제가 모르고 다 출력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배열 레코드를 뭐 슬라이싱 해서 쪼개서 한번 출력을 해보든지 아니면 쉐이프해서 구조를 먼저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보는 시스템 프로젝트에 들어갔는데 모르고 무작정 겁도 없이 셀렉터 별표 프롬 테이블명 이래가지고 막 하루 막 계속 주룩주룩 하다가 시스템 뻗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뭐 리미트 해서 몇 개만 출력을 해보도록.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그룹 바이라는 구문이에요. 그룹 바이. 그룹 바이 직접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우리가 유저 테이블 쓸 게 아니고 또 다른 테이블을 한번 봅시다. 이제 얘는 합계 뭐 평균 이런 거 구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합계 평균 구할 건 없고 바이 테이블을 보겠습니다. 자, 바이 테이블은 우리가 유저 테이블에 사용자 정보가 있죠. 바이 테이블은 유저 테이블에 등록된 사용자가 어떤 물건을 구매했는지를 기록해 놓은 테이블입니다. 유저 테이블. 그럴 때에 유저 테이블 아까 뭐라 했냐면 제가 얘가 모든 레코드를 구분할 수 있는 기본 키 프라이머리 키라고 했어요. 그러면 프라이머리 키의 기본적인 특징은 중복 불가예요. 데이터가 중복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유저 아이디가 중복되는 데이터는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유저 아이디 외에 네임, 출생연도, ADDR 이건 중복 가능해요. 그렇죠? 이름은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유저 아이디는 중복해서 등록을 못해요. 기본 키 값은 유일한 특징이 크요. 데이터를 구분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유저 테이블과 바이 테이블에 공통적인 컬럼이 지금 하나 있습니다. 뭐 유저 아이디. 그렇죠? 왜냐면 바이 테이블에 사용자가 어떤 물건을 구매했는지를 기록해야 되는데 누가에 해당되는 게 유저 아이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유저 아이디가 서로 유저 테이블과 바이 테이블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사용자가 물건을 여러 번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보면 KBS 사용자가 운동화도 샀고 노트북도 샀고 또 봅시다. 청바지도 샀네요. 그렇죠? 일반적인 우리가 시스템을 생각을 해보면 사용자가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물건을 구매를 하죠. 그런 시스템이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그럴 때에 두 번째 바이 테이블에 있는 이 유저 아이디를 기본 테이블인 유저 테이블에 참조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이 유저 아이디의 이름은 외래키라고 합니다. 외래키. 얘는 기본키, 얘는 외래키. 우리가 왜 외래키가 돼야 되냐면 제가 만약에 바이 테이블만 지금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KBS가 운동화를 샀는데 운동화를 구매하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 확인해야 될 건 이 KBS 사용자의 이름과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해서 해당 물건을 배송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유저 바이 테이블에는 뭐 유저 아이디만 지금 등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저 아이디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개인정보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 가서 유저 테이블에서 검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셀렉트 해오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저 아이디와 이 유저 아이디가 공통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죠. 유저 테이블과 바이 테이블이 이 유저 아이디로 뭔가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그냥 유저 테이블에 바이 테이블 사용자가 뭐 샀는지 유저 테이블에 컬럼을 추가해서 등록하면 안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등록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쓸데없이 사용자의 이 아이디 네임 그다음 false 이음 모바일 어쩌고 이런 것들이 계속 중복적으로 누적되어서 등록이 돼야 됩니다. 테이블이 하나라 치면 쓸데없는 공간의 낭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유저 테이블에 기본적인 개인정보는 한 번만 등록해 놓고 이 사람이 뭘 샀는지 추가적인 구매 내역을 다른 테이블에 따로 한 대신에 이 두 개를 연관 지을 수 있는 기본 키를 서로 연관을 시켜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얘가 만약에 이게 없으면 두 개가 관계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여기에 누가 이 제품을 구매했는지를 우리가 조회를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있는 테이블과 구매 내역이 이 들어있는 테이블은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 서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 나누냐면 데이터의 중복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서. 테이블이 한 개면 데이터가 계속 개인정보가 누적으로 계속 똑같은 내용이 중복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쓸데없는 공간의 낭비가 일어나고 조회를 했을 때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바이 테이블에서 KBS가 뭐 샀는지는 바이 테이블 where user ID equal KBS 이래버리면 이 내역밖에 조회가 안 되지만 만약에 유저 테이블에 바이 테이블 내역을 추가해서 유저 테이블의 컬럼을 추가해서 만들어 버리면 쓸데없는 네임, 폴스, ADDM, 모바일 이런 것까지 자꾸 중복적으로 누적해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낭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두 개를 분리를 해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바이 테이블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내용을 볼 거예요. 바이 테이블의 첫 번째 유저 아이디는 기본 테이블인 유저 테이블을 참조할 수 있는 얘를 일반적으로 외래키라고 합니다. 외래키. 그러면 우리가 앞에 테이블을 생성할 때의 구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유저 아이디가 있는데 걔는 이름이 외래키는 포린이라고 합니다. 유저 아이디는 외래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유저 아이디가 어디서 나왔냐면 레퍼런스 참조를 한다. 그 얘기예요. 유저 테이블에 있는 유저 아이디를 참조하고 있는 컬럼이 유저 아이디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테이블을 생성한 다음에 포린키 레퍼런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두 개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참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 다시 설명할 거예요. 어쨌든 얘가 외래키다. 그러면 유저 테이블에는 단순하게 사용자의 정보만 있고 바이 테이블은 해당 사용자가 어떤 물품을 언제 몇 회 구매했는지 가격이 얼마인지 그런 구매 내역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지금 얘는 구매 내역 이건 사용자의 단순한 개인정보를 쓸데없이 여러 번 등록할 필요는 없으니까 지금 그럴 때에 이 테이블의 이 유저 아이디 PROD 네임 그 다음 O 데이터는 주문 날짜 년 월 일 구조예요. 그 다음 프라이스는 해당 물건의 가격입니다. 그 다음 어마운트는 주문한 개수입니다. 주문한 개수. 그러면 해당 첫 번째 KBS가 운동화를 2021년 5월 20일에 주문했는데 이 운동화를 주문했는데 주문한 총 가격은 뭐 프라이스 곱하기 어마운트 하면 되죠. 30 곱하기 2 해서 60원. 또 그 다음 한 달 뒤에 KBS가 노트북을 구매했는데 가격은 1,000원이고 주문한 개수는 1개. 그러면 이때 주문한 가격의 총 합은 1,000원. 이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이 바이 탭을 이용해서 어떤 사용자가 총 얼마만큼 구매했는지 또는 어떤 사용자가 구매한 평균 금액이 총 얼마인지 그런 통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조회할 때 필요한 게 뭐 지금 현재 할 그룹 바이라는 구문입니다. 그룹 바이. 딕트 함수랑 같이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게 그룹 바이예요. 이거 조금 쉬고 보겠습니다.